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5일째 이더리움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역시나 또 지루함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더리움을 안 들고 계신 분이시라면 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그리고 이더리움 들고 계신 분들은 언제쯤 이더리움이 강하게 올라가나, 자, 그런 고민과 걱정들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영상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더리움이 600만 원 언저리 구간들을 강력하게도 지지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매크로 지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이 지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고 시장이 큰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 지표가 바로 금요일날 발표되기 때문이죠. 이 시장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이 지표들은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 결과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닥 구간을 지켜주는 부분들이고, 앞서서 미국의 CPI, 그리고 PPI, 그리고 금리 결정까지도 여전히 시장인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매주마다 이런 횡보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600만 원 구간들이냐? 바로 이 구간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던 최근 30일간 이렇게 매집을 해왔던 고래들의 단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래들의 단가, 특히나 단기적으로 매집해왔던 고래들의 단가를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단기간에 이어지게 되려면 이런 고래들의 단가 구간들을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수평선과 이 꿈틀거리는 빨간 선에 맞닿는 가격대 있죠. 이런 구간들이 이 당시에는 1번 구간이 바로 고래들의 단가였고요. 2번 구간이 고래들의 단가 구간이었습니다. 이런 구간들 자체가 더욱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아까도 이 추세, 이더리움이든 어떤 코인이든 간에 이 추세를 결정하는 추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지난 2024년 12월 당시에도 보시게 되시면요. 이 이더리움이 이렇게 평균 단가관들을 넘어가게 되면서 급등이 또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당시 바닥에서부터 해서 50% 정도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들을 또 이탈하게 됨으로써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어떻게 됐나요? 하락 추세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던 이 폴리곤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어저께 매도 잡아드렸지만 아직 매도 못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어제도 매도 의견 드렸었던 1인치까지 이렇게 폴리곤도 고래들의 단가 구간들을 지켜주면서 강세를 보여줬던 부분들이고, 1인치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이든 어떤 코인이든 들고 있던 간에 과연 내가 들고 있는 이 코인들이 고래들의 단가는 어디인지, 이 고래들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추세가 결정되는 만큼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역시나 고래들의 단가 구간들을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현재 우상향해 가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현재 위치에서 앞서서 이 박스권을 돌파했을 당시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미국의 최대 투자 기관인 연기금에서 코인 투자를 허용했다는 소식들, 그죠? 그리고 이전에 크게 급등했었던 위치들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까지 반영이 되게 되면서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줬던 부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더리움 역시나 어떤 상태이죠?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상승 모멘텀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이 박스권 구간들을 돌파했을 때 크립토위크, 그리고 연기금 투자,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승 모멘텀이 존재해야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 달 일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에 따른 이슈가 마땅히 없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숨겨진 상승 모멘텀이 하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급등했을 당시에 공통된 부분들은 미국의 정책입니다. 크립토위크, 마찬가지로 연기금 투자, 그죠? 미국의 정책에 관련된 이슈들을 찾아본다면 딱 한 가지 이슈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그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직 이더리움을 안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종시 강력한 지지 라인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코인들까지 노려보면 좋을지 오늘 제가 자세하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증이라는 게 분명히 많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이제 고민되시거나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사실 혼자 하시면서 되게 어려우신 부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되시거나 고민이 있으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댓글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답변 드릴 거니까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구독자 방에다가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코인들을 노려야 되는지, 앞으로 이슈들은 또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영상 보시면서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방에 올라온 글들은 영상보다 더 구체적으로 올려드렸으니까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오늘 영상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바로 상승 모멘텀입니다. 자, 먼저 앞서서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자, 우리가 10월 달에는 어떤 이슈가 있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0월 달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알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 데드라인이 10월 중순부터 말까지 계속해서 몰려있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알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정말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10월 달부터 퍼지게 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알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감을 더 떠받쳐 주면서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이런 호재가 있다라면 더욱더 좋겠죠. 자, 그 호재가 바로 SEC 암호화폐 ETF 승인 심사 전면 폐지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 이슈는 뭐냐면 현재 이제까지 봤을 때는 초기이긴 했지만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ETF 상장 시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걸렸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심사 기간을 75일로 단축시킨다라는 부분들이죠. 그 부분이 언제 발표가 될 수 있느냐? 바로 9월 말에 이 이슈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도 결국 이 심사 기준을 간소화시키게 되고 말 그대로 심사 기간 동안 짧아지게 된다면 현재 기대감을 받고 있는 알트코인 ETF에 관련된 이런 코인들도 상당히 힘을 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에 따라서 이더리움 또한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이 이 알트 시장을 이끌고 있고 이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도 같이 덩달아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상승할 만한 상승 모멘텀 그 자체가 바로 9월 말 이 마지막 주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9월 중순과 9월 말일경에 시장의 자금을 엄청나게 많이 흡수를 하게 됩니다. 시장 안에 유동성 자금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지만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지지를 하고 또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TGA 잔고. 자, 시장 안에 유동성을 조절하는 하나의 잔고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업비트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1억 정도의 투자금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다가 돈이 필요해서 우리가 예금 통장에다가 자 5천만 원을 이체를 시켰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업비트라는 것을 우리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예금 통장을 이렇게 TGA 잔고, 자, 미국 재무부의 잔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1억 중에서 5천만 원을 예금 통장으로 이동을 시킨다, 이체를 시킨다라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이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미국의 재무부 잔고에 이 돈을 이체를 시킨 것과 같다. 유동성 자금을 흡수한다. 라는 부분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죠? 시장의 유동성 자금들을 흡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강력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9월 말 정도에서부터는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도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TGA 잔고와 영래포 잔고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시장이 상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 결국에는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말일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 조정은 마지막 조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조정 시기에 우리는 어떤 코인을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결국 10월 달에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이더리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있게 되면서 이더리움이 시장을 또 주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위주로 해서 시장에 자금들이 쏠리면서 이더리움이 다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 있는 코인들을 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 이더리움이 크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지니어스 법안, 스테이블 코인 규제 완화가 이어지게 되면서 현재 이 RWA 시장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과 이 RWA 시장에 이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이더리움의 상승 압력을 불어넣어줄 수가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활성화가 이뤄지게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또한 점차 큰 폭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현재 시점에서 보시더라도 스테이블 코인, 현재 보시는 거는 ERC20 계열입니다. ERC20은 말 그대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예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공급량이 꾸준히 증가한다. 자, 쉽게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돈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돈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돈들이 과연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거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디파이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이걸 통해서 제가 직관적으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는지 보여드릴 건데, 일단 앞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세를 보이게 되고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단순히 매도하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특히나 우리가 돈을 벌고 월급을 받게 되면 그 돈 가지고 뭘 하나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예금 통장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통금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통금융과 똑같은 그런 시장들이 이 블록체인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블록체인 안에 있는 금융시장이 바로 디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더리움의 성장은 디파이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을 했을 때, 자,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은 디파이입니다. 이 디파이, 토탈 마켓 캡 안에서도 디파이 시장 안에 있는 시장 규모, 시장의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전체 디파이 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에이브도 있고 모포도 있고 유니삽도 있고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이 코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시가총액 합산을 차트로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때는 복잡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더리움과 디파이 간의 흐름들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더리움이 상승할 때와 그리고 디파이가 상승했을 때 보시게 되시면 어때요? 거의 동일한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디파이에 관련된 코인들도 같이 급등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 디파이 안에도 정말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지게 돼요. 특히나 현재 최근 들어서 가장 또 저평가되어 있고 또 급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이 덱스, 5번째 덱스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하나의 코인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덱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이 유니삽을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덱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제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업비트나 빗썸을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그런 거래소를 CEX, 중앙화 거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업비트나 빗썸은 과연 언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을까요? 바로 불장일 때 돈을 많이 벌겠죠. 왜 그렇죠? 거래 수수료가 많이 늘어나니까요. 매수 매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거래 수수료가 많이 증가하겠죠. 우리가 불장일 때는 매수 매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락장일 때 우리가 매수를 하나요? 아니죠. 참여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반대로 이렇게 불장이 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단타도 치고 이렇게 또 매수 매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수료 자체가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불장이 되게 되면 이 CEX 중앙화 거래소들도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덱스 역시나 똑같은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보면 이 유니삽 마찬가지로 불장이 되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승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승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유니삽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사실 덱스 안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레이디움 같은 경우,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덱스입니다. 그리고 팬케이크 스왑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BNB, 자, BNB라고 하는 바이낸스 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1등은 덱스인 부분들이고, 현재 역시나 유니스왑에 대한 거래량들을 살펴봤을 때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정말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12월 달에는 어땠죠? 이더리움이 또 크게 급등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당시에 유니스왑 또한 크게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시장이 완벽하게 올라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니삽을 8,000원대, 7,000원대부터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린 이유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현재 왼쪽에 유니삽 보이신가요? 자, 유니삽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이 유니삽의 고래들 또한 어때요? 자, 보시면 자, 고래들이죠. 이 고래들 또한 하락할 때 물량들을 더더욱 많이 매입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선물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붙지는 않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 강세장이 나오게 되면 디파이가 먼저 강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 따라서 유니스왑도 크게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게 있지만, RWA, 자, RWA에 대해서 잠깐만 볼게요. 자, 지금 RWA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니삽 또한 RWA에 대한 같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 보시면 V4, 자, 훅이라는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을 시키는 부분들인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RWA, 자, 쉽게 말해서 유니삽도 거래소라고 있잖아요. RWA를 거래를 할 수 있게 풀을 열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RWA를 거래할 수 있게끔 또 이런 기술력을 V4에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V4 말고도 현재 V3에도 현재 XDC라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적용을 시켜서 RWA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또 RWA 시장 자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현재 이런 덱스에 대한 볼륨, 거래량 역시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창펑자오가 얘기를 하기를 CEX,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이런 거래소보다 앞으로는 덱스의 거래량이 월등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나온 기사들도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번 이더리움이 급등함에 따라서 유니삽은 필연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폴리곤이라든지 1인치 같은 경우도 보셨다시피 이런 고래들의 단가 구간이 상당히 강한 지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들은 현재 위치보다는 조금 더 내려간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구독자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매수 단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고 같이 진입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보다는 좀 더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좀 더 내려왔을 때 제가 3차 매수가, 2차 매수가 다시 잡아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정확한 매수가가 나왔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릴 거니까 구독자방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고정 댓글란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소통방 입장, 자, 이거 하나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제가 원래는, 자, 지금 보시면 저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저만 말을 했다가 이번에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으셔서,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글만 보면 또 궁금한 건 있는데 물어보지 못하면 답답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대화를 하실 수 있게끔 다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궁금하신 것들, 걱정되시는 것들 있으시면, 또 혼자서 하시다 보면 많이 힘드신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다 들어와 계시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또 함께 하시는 게 또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서 지금 보시면 제가 오전 그리고 점심시간 직전까지도 브리핑을 계속해서 했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께 이 무료로 올려드린다고 그냥 대충 보고 안 보시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뭐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한 번씩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로 올려드린다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보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바로 초대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링크 바로바로 남겨드리니까, 자 보시면 마지막에 자 문자로 링크 받으실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유니수업에 대한 매수가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고요. 적정 가격에서 계속해서 비중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니수업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니수업 있죠. 유니수업은 덱스입니다. 덱스에 마찬가지로 거래. 자, 예를 들면 업비트의 가격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업비트 안에 있는 처리 시스템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덱스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 가격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제공해주는 업체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그리게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그리게이터 중에서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것 중에서 현재 어그리게이터 중에서 이 생태계 안에서 59%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1인치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 덱스가 올라가게 됨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1인치 네트워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저께 또 매도를 잡아드렸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갑자기 펌핑이 나오는 경우에는 제가 구독자 방에서도 같이 올려드렸던 부분들이지만 놓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바로 알람을 하실 수 있게끔 전체 알람 설정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구독자 방에서 보시면 그래도 놓치지 않고 매도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뭐 게시판을 보고 하시기보다는 좀 더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구독자 방에 들어오시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는 제조 PMI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또 목요일 날에는 또 서비스 PMI도 발표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들은 매 주마다 중요한 지표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성이 워낙 또 바뀔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함부로 이렇게 떨어진다 올라간다 라기보다는 긴 흐름들을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단기적인 흐름들도 계속해서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제조 PMI가 나오게 되면 이더리움이 상승분이 모두 반납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 다시 한 번 더 시장 흐름들 보고 변동사항 생기면 영상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리면서 시장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올라가면 그것도 한 번씩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